네, 충북 오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 최저 기온이 영하 1도니까 그리 춥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낮 기온 5도 정도 되니까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라고요. 네. 어떻게 김치 좋아하시나요? 너무 저한테는 너무나 귀하죠. 네, 사실 겨울에 김장만 맛있게 담가도 그야말로 반양식이 되잖아요. 아마 김장김치 덕분에 겨울을 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뭐 맛있는 김치 하나면 밥 한 공기 뚝딱 기본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는요, 그 특별한 김치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북한의 김치인데요. 몇 번 우리 그 북한 요리 전문가께서 네. 나오셔서 북한 음식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께서 오늘 북한의 김치를 또 소개해 드립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예로부터 이맘때가 되면 겨울에 먹을 식량으로 집집마다 김치를 담그며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김치 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그러게. 고맙습니다. 예. 양념하려고. 허식당의 겨울나기도 김장과 함께 시작되는데요. 한국인의 식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김치. 오늘은 김장김치로 차린 김치밥상이 준비됐습니다. 재료만 봐도 짐작이 가시죠? 김치하면 빠질 수 없는 배추김치와 특별한 김치를 두 가지 더 선보인다고 합니다. 김장을 한다더니 진하게 우려낸 돼지뼈 국물을 체에 받쳐 걸러줍니다. 이 국물이 김치 양념의 베이스가 된다고 하는군요. 보통 김장은 동네 사람들과 품앗이로 하는데요. 오늘은 두 분이서 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은 그래도 그 집의 반년 식사인데 반년 식량인데 내 혼자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도 1년 내내 김치를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치 하는데 과연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다른 사람 오겠다는 게 다 오지 말고 우리 둘이 1년 동안 먹을 거 하자 했어요. 손발이 척척 맞는 것이 다른 일손은 필요 없겠죠. 북한에서는 김치 양념에 빠지지 않는 것, 싱싱한 생선을 넣고 버무린다고 합니다. 김치는 재료와 방법에 따라 종류만도 수백 개에 이르는데요. 한 지역의 문화, 기후, 특색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북한 김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명태를 생각을 해요. 명태 식혜, 명태 김치, 명태 깍두기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근데 배추에다도 이게 명태가 들어간 배추 김치는 이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한두 달 내 익었다시피 김치가 단맛이 우러나고 김치가 굉장히 시원한 맛을 주면서 아주 이게 너무나도 맛있는 맛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명태를 많이 써요. 남한에서는 김치 속에 찹쌀풀을 넣고 되직하게 만들어 배춧잎 사이를 채워주는데요. 북한에서는 물기가 많게 양념을 만들어 절인 배추를 넣었다 뺐다 하면 김치가 완성됩니다. 귀한 고춧가루를 적게 사용하면서 맛을 낼 수 있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방법이죠. 퐁당김치 특징은 왜 퐁당이냐 그게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양념장을 좀 뻣뻣하게 해가지고 배추 사이사이 발라준다면 퐁당김치는 육수를 많이 해서 거기에다가 물이 많게 해서 걸쭉하게 이렇게 풀어가지고 거기에다 담갔다 꺼낸다고 해서 퐁당김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념을 과하게 빨갛게 이렇게 막 가운데 바르지는 않고요. 그냥 묻는 대로 묻게 그냥 담갔다 꺼내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명태나 뭐 이렇게 새우 같은 거 준비한 게 있으면 사이사이 이어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일단은 배추를 절이고요. 명태를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냥 보통 양념하던 대로 마늘, 생강, 뭐 고춧가루 해서 이렇게 이틀 동안만 따뜻한 데다 놔서 삭히고 생강, 마늘, 쪽파 뭐 이런 거에다가 소금을 좀 해가지고 명태뼈면 명태뼈, 돼지뼈면 돼지뼈 이렇게 낸 육수에다가 퐁당 잠갔다가 꺼내고 퐁당 잠갔다가 꺼내고 그게 끝인 거예요. 보통 김치라고 하면 아삭함이 생명, 생으로 먹어야 제맛이라 여기는데요. 북한에서는 며느리가 시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꼭 담을 줄 알아야 하는 김치가 있다고 합니다. 삶은 무김치 하게 되면 이거 굉장히 로 부모님들한테나 시부모님들한테 사랑받는 김치 중에 하나예요. 왜? 이거는 김치를 우리가 총각김치라고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그런 무를 잘라서 물에다 삶아가지고 하는 김치예요. 이게 딱딱하지도 않고 맛이 좋아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나이 적으신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가늘게 채를 썬 무는 소금에 절여 물기를 꼭 짜서 아삭한 식감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감칠맛을 낼 재료로 홍합을 준비하는데요.
북한에서는 김치를 담글 때 액젓 대신 명태나 정어리와 같은 생선이나 새우, 홍합 등의 해산물을 넣는 게 특징이라죠. 홍합이 들어가요. 홍합을 데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합을 데치면 홍합은 건져내가 그 국물도 같이 해서 이렇게 건져내는 거예요. 그 왜 무데친물에다 홍합을 데치느냐? 비린내 때문에. 그 비린내를 잡기 위해서 홍합을 거기서 데쳐요. 그러니까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홍합을 넣고 그 대신 여기에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그런 게가 없어요. 홍합을 가지고 맛을 내는 그런 김치예요. 홍합살을 통째로 넣은 양념에 삶은 무를 먼저 붙여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빨갛게 양념이 배면 채 썬 무도 함께 넣어서 버무려 주는데요. 삶은 무김치는 무의 아삭한 식감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포인트가 무를 너무 많이 데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데치면 또 우리가 버무리는 과정이 으스러질 수가 있잖아요. 으스러지지 않게 그저 맑은 색이 날 때까지 주부들은 다 감각이 있어요. 아, 이 무가 흰색이 나던 게 투명해졌다 싶으면 이렇게 딱 건져내면 그게 포인트고, 특이한 거 한 가지는 요거를 열 때 우리 집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 감칠맛이 있고 단맛이 납니다. 딱딱한 음식을 씹기 힘들었던 어르신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삶은 무김치는 삭혀야 제맛이 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담글 김치는 북한에서 김장날 빠질 수 없는 별미라고 하는데요. 고수처럼 생긴 이 재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영채김치는 함경도 지역권 내에서 많이 먹는 건데요. 이 영채김치는 우리 여기 주변에 보게 되면 청갓을 우리가 절여서 먹었을 때마다 비슷해요. 톡 쏘는 맛. 우리 쪽에서는 감자밥에 옥수수밥 막 이런 거를 먹을 때는 양념을 하지 않고도 노랗게 띄어서 데쳐가지고 그거 위에다 밥 위에서 놔서 먹기도 해요. 그래 집집마다 별미로 이거는 다 거진한다고 봐요. 영채는 소금물에 살짝 적셔 물기를 짜서 준비하는데요. 남한의 갓처럼 특유의 쌉싸름한 맛을 내는 영채는 세터민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고향의 맛이라고 합니다. 쑥갓은 이래 먹어보면 약간 무슨 향이 나면서 무슨 맛이라고는 없는데 요거는 먹어보면 딱 고추냉이 같이 알싸한 그런 맛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영채는 금방 숨이 죽는 특성상 그 자리에서 금방 무쳐내는 겉절이 형태로 먹기도 하지만 3, 4일을 서늘한 곳에서 색이 노랗게 될 때까지 띄워 전통의 방식으로 김치를 담그기도 합니다. 영채는 굉장히 빨리 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 절이듯이 툭 절여놓고 집에 들어가면 큰일 나요. 이거는 배추가 이렇게 소금물을 타가지고 적셔서 그냥 이렇게 건져놓고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자기 절로 다 절어 있어요. 그럼 그거 싹 씻어서 물기를 빼면 우리가 배추김치를 할 때 남겨놓았던 그런 양념장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버무려서 그냥 넣고 단지에다 넣어놓으면 먹는 거예요. 영채는 나물로도 먹지만 이렇게 김치를 담가 먹는 것이 별미라고 하는데요. 영채김치는 항아리에 넣었다 손님이 오면 밥 반찬으로 대접하는 귀한 음식이라고 합니다. 삶은 무김치는 무 데치는 거, 그다음에 무 데치물에 홍합 삶는 거, 양념장을 갤 때 집간장 좀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지기 때문에 금방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야채이기 때문에 소금물을 타서 적셔서 넣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적셔서 넣고 양념장을 해놓고 그냥 그거를 버무리면 돼요. 한국인의 삼시세끼를 책임지는 김치. 대한민국 대표 음식을 꼽자면 누가 뭐래도 김치를 가장 먼저 떠올릴 텐데요. 이가 시원치 않아 며느리가 만든 삶은 무김치를 최고로 여겼던 시어머니가 문득 그리워집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신데 다 요런 삶은 무김치랑 해주면 참 1등 며느리라 하겠는데. 야, 이거 뭐이가 노인네 생각난다. 엄마 생각나? 아니, 내 이가 시원치 않아갖고. 힘든 김장을 끝내고 나니 올해도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겨울철 채소가 귀하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많은 양의 김치를 해서 땅에 묻곤 했었는데요.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김장은 우리 식구가 겨우내 먹을 귀한 식량입니다. 나는 모든 게 다 고마워요.
세상에 여자가 그렇게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여기저기 배우는 데라면 딱 쫓아다니고 그 요리에 대한 게라면 아주 정신없이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올리뛰고 내리뛰고 하는데 그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래도 자기 하고 싶어갖고 그 하는 거에서 만족을 느끼니까는 그래도 고마운 거예요. 이제 본인이 즐기고 또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거지 뭐. 허진 대표가 요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외조로 도왔던 남편 조성현 씨. 서로를 살뜰히 챙기며 어느덧 13년 차 부부가 됐습니다. 김장김치는 날 것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더 깊은 맛을 내는데요. 부부도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할수록 더 돈독해지는 사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더 많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니까 모든 음식을 하든 된장을 만들든지 간에 그저 우리 마음 그대로 그저 처음 마음 그대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뭐 좋은 제품을 줄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우리들이 건강하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뭐. 그 살아온 만큼 그대로 하면 돼. 알았습니다. 네. 발효 음식의 대표 주자인 김치는 익는 정도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시간이 흘러 천천히 익어가는 김치에서 궁극의 맛을 볼 수 있는 때를 기다립니다. 이처럼 남과 북의 관계도 무르익을 때가 찾아오겠죠. 네, 지금 이 순간 흰쌀밥에 김치 얹어서 밥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김장 풍경을 보니까 남과 북이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김치의 모습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이름도 퐁당김치. 아, 너무 예쁘네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영채나물 보니까요. 이게 함경도에서는요. 비타민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네요. 화면으로 이렇게 묻히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먹고 싶다. 맞아요. 이 수육 한 점 딱 올리면 맛있겠다.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총각무를 삶아서 만드는 이 데친무, 데쳐서 삶은 무김치. 네. 조금은 생소하긴 한데요. 북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밥도둑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김치로 올 겨울 든든하게 마시길 바랍니다. 네.